예, 댓글창에 수수님께서는요, 다 맡겨도 될 만큼 안심되는 후보님 얘기하셨고요. 오, 김산님, 내일 아침 일찍 정근식 후보님께 투표하고 출근할 겁니다. 꼭 당선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투표입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투표만 하시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후보께서는 지금 일정이 빡빡해서 좀 늦으시는 것 같고요.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또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후보님께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이해해요. 네. 선거는 그런 것입니다. 계산대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오셨던 우리 소설 봄도 작가이시고 중앙대 교수이신 방현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현석입니다. 지금은 정근식 후보 공동선대 본부장입니다. 그때 네. 그 짧게 나오셨는데도 임팩트가 굉장히 컸어요. 아, 고맙습니다. 야, 훈아님 덕분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강물이 하나씩 모아서 네. 지금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방현석 교수님께서도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신 거고. 네.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학문의 맨 위에는 철학이 있다. 네. 그 철학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사람 보는 차이에 따라 있을 수 있겠는데 맨 위에 철학, 그 다음에 역사.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해요. 문사철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서울대 나오고 사법시험 합격해도 철학이 없는 자는 나라를 망친다. 네.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지금 같이 뭐 다녀보시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시민들 반응은 좋은데 아직도 교육감 선거는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육감 선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네. 근데 정치인들 선거처럼 막 뜨겁지는 않죠. 네. 근데 조용히 나와가지고 투표하실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나와 주냐가 뭐 이번 선거의 승패를 또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길 거지만 또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주느냐 마느냐는 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의 선거운동원이 한 분 계세요. 네. 윤석열 씨입니다. 네. 그렇죠. 뭐 저 고교 네. 무상교육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네. 뭐 99% 네. 이상을 그러니까 줄였죠.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네.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더군다나 지금 친일 뉴라이트 교과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이거 안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건 뭐 진보나 보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범위에서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어봤을 때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민주 진보 쪽에서는 가장 센 번 나왔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 정근식이라면 자,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단일화가 된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학부모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보수 쪽 후보를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해요. 교육감을 해서는 안 될 조건만 네, 다 갖고 있죠.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어떤 분이 저 벽보 보면서 에이 저 사람이 어떻게 진보 아니 보수 단일 후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고향이 경상도인데요. 네. 경상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저와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이번에는 다 하는 얘기가 언선실없다.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징글징글하다. 끔찍하다. 뭐, 넌들머리가 난다. 뭐 이런 말을 합쳐놓은 게 경상도 사투리로 언선실없다. 그런데 저 만나면 요즘 선거 잘한 것 같아? 물으면 야 언선실없다. 언선실없다. 이럽니다. 언선실없다. 처음 들어봐요. 네, 그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런 거죠.
네. 각종 뭐 저 국가기관의 네.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 때려박고 독립기념관장에도 네. 그런 자들을 때려박는 정권이 만약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계 수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부 장관이야 뭐 임명직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뭐 수도 서울 교육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 전국에 17개 교육감이 있습니다. 17명의 교육감 중에 조희연 교육감이 남아 있을 때는 9대 8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가 진보가 한 명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8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보 민주 교육감이 하나가 더 많은 다수가 되느냐 아니면 보수를 참칭하는 사대주의 매국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선거이기도 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교육감은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네. 교육에만 매진해라라는 게 법의 취지예요. 네. 그래서 정당 공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실상 국민의힘인 사람이 윤석열의 뜻대로 서울 교육감을 하게 되면 저는 친일 매국 교과서 이런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버린단 말입니까? 이게 뭐 이번 선거 본질은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본질, 잘못된 교육 정책을 심판하고 우리 아이들의 당당한 미래를 지켜내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의 상대는 조전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밀고 가고 있는 이 사대주의 외교 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교육 정책, 이걸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 무장투쟁 영웅들의 흉상을 파내면서 모욕하고 또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을 한반도 진출이라고 쓰는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게 맞죠. 이번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실 뭐 한 20% 차이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마땅한 선거입니다. 근데 뭐 저는 투표장만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라고는 보는데 이제 뭐 지지율도 잘 나온다고 하니 투표장이 뭐 안 나가도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뺏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거에 그 저는 이제 우리 교육감 후보 정근식 후보가 아직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안 계시는 데서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매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제가 그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 하셨잖아요.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네. 그때 이제 막 그 학생 운동하다가 네. 막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고 네. 강제징제. 네.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정근식 후보의 그 당시 그 위원장일 때 도움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 다 그게 뭐 과거사라든지 친일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교육의 사실은 목표 지향점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왜 이제 나오셨는가 싶을 정도로 교육감 후보로는 딱 적격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949년도에 역사 청산을 한번 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네.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과 그 수하의 친일 경찰들이 짓밟아 버리면서 강제 해산당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반민족 행위자들도 처벌하지 못한 채 80년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불의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토록 후과가 큰 거죠. 정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면 불의가 격려받고 또 다른 불의를 계속
저지르는 이 악순환이 지금까지 온 거고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에 왔고 그걸 뒤늦게나마 좀 정리하려고 했던 게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였습니다. 그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헌신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정건식 후보입니다.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꼼꼼하게 그 일을 해낸 그 업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갑자기 나오신 분 아니고. 맞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매력이 좀 넘치시는 분이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확 다가오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주 보면 볼수록 볼매이신 분이시더라고요. 연설하는 것도 보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필이 좀 나요. 이분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카랑카랑하게 목소리가 딱 와서 꽂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같은 방송도 그런 분한테 서울시 이제 교육 행정을 맡겨놓고 교육은 잘 돌아가겠거니 하는 안심하는 후보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쪽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요. 서울시 교육 행정을 때리는데 더 힘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번에 그 선거 준비하면서 조정래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때 조정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 번 이미 서울 시민들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민이 이미 심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또 내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제 저는 뭐 조전혁 선생님이 저한테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했듯이 우리 정건식 후보도 새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니고 오직 교육에 몸담으면서 역사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이 새로운 분이 이제 우리 교육을 새롭게 맞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기꺼이 예. 뭐 망설이지 않고 후보직 내려놓고 정건식 후보를 지지했던 예. 우리 모두의 단일 후보로 정건식 후보를 지지하자고 했던 것도 그런 정건식 후보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뭘 협의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양보를 선언했는데 뭐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정건식 후보님이 제가 내걸었던 공약 중에 역사정의학교 만들자 그리고 역사 현장 교육 강화하자 네. 역사위원회 만들자 교육위원회 이런 공약들을 내걸어 주시고 추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건식 후보가 저보다 나 연세는 많지만 훨씬 더 진취적으로 제가 했던 걸 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정건식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공약을 돕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나왔던 후보들 모두들 또 우리 시민들 모두가 내가 정건식이다. 정건식을 당선시키는 것이 우리가 당선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극찬해 주시네요. 그 극찬해 주신 우리 정건식 후보 오셨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바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앉아서 하시고요. 예. 예. 자, 바쁘시죠? 예, 뭐 오늘 이제 내일 선거가 다가와서 좀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후보님 안 오실 때 우리가 예. 지금 그 뒷담화를 좀.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 매력적이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정말 실력 있는 교육감 할아버지 느낌 나요. 아이고. 벌써 삐리. 야,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늦게 예. 오셨으니까요. 예. 자, 먼저 인사로 한번 시작 한번 할게요.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반갑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내일 사전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어요. 벌써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교육이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느냐 또는 상식을 지키느냐 아니면 상식이 무너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꼭 내일 우리 교육이 더 이상
퇴행하지 않도록 표로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마무리 인사말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 출정- 오시자마자 지금 나가시려고. 예, 예. 안 돼요. 아니 돼요. 참. 자, 출마라는 걸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큰 선거를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선거운동 해보시면 저번에 보니까 막 저 불꽃놀이 하던 날 한강도 나가시고 막 열심히 하시던데. 예, 예. 그 출마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참 이게 참 어렵고 엄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만나면 힘이 나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저 분들의 그 소망 바람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 만나면 야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뭐랄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겪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교육감 다 되셨어요 보니까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까 그 정근식 후보를 돕는 이유는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지금 무려 서울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그 타이틀이 걸렸어요. 예, 예, 예. 이거 함부로 못 쓰는 거잖아요. 함부로 못 씁니다. 함부로 예. 이거 잘못 쓰면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울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미니 대선 느낌이 나요. 그 보수와 진보가 딱 부딪혔는데 제대로 된 양쪽 후보가 딱 부딪혀 있는 느낌인데 색깔이 또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네, 이번에 그래서 어. 전국 선거입니다. 이게 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심판하는 전국 선거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에 안 계신 분들도 서울에 계신 친인척들에게 꼭 전화하셔서 지인들한테 전화하셔서 잘 찍어야 우리 나라가 잘 된다. 이걸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지인 없는 사람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서울 선거가 아니고 전국 선거입니다. 아까 벽보 한번 보여줘봐요. 네. 그 벽보에 보면 지금 네 분이 나오셨단 말이죠. 네. 여기 보면은 저 다성이 다르다 그래서 네. 정, 윤, 최, 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뭐 후보님도 아까 방송 연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바른 사람, 네. 예. 바른 사람, 바를 정. 네. 깨끗할 정.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느낌 자체가 너무 좋은 거고 예. 뭐 나머지 분들도 뭐 훌륭하신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정근식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방현석 교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더 그렇네. 그러니까요. 처음에 방현석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예. 이제 출마 선언하기 전인데 댓글창에 예. 방현석 교육감 나가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무려 그분이 나는 정근식이야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작은 강물들이 모여가지고 정근식이라고 하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는 뭐 시대의 엄중함도 있지만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그게. 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 후보는 극우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그 교육감 후보가 극우 성향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죠. 예.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보수 우익이란 말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익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보수 우익은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 자기 민족 최고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나라 이익 최우선주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민족을 앞세우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보수고 우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른바 보수 우익을 참칭하는 뉴라이트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능멸하고 남의 나라 이익을 떠받들지 않습니까? 이건 일본 우익, 일본 보수, 일본 뉴라이트지 대한민국 보수 우익이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4대주의 매국 세력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뉴라이트라고 부르지 말고 4대주의 매국 세력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 찍어왔던 우리 학부모들도 저건 안 되지.
정치권도 그렇죠. 아니고 교육과면 저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저 후보님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이거는 학폭 논란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막장이다 진짜 인간적으로. 문제는요. 그 학교 다닐 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혼의 집입니다. 육체를 가격해서 턱뼈를 부서뜨렸다. 그게 턱뼈만 부서졌겠습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부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폭력을 당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저 폭력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직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만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저는 더 심각하고 맞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 자체가 저는 아이고.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감 후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 더는 성향이 아까 그 극우 성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극우 정치인이세요. 네. 뭐 이재명 대표 때리고 조국 대표 때리고 막 민주당 국회의원들 때리고 계속해서 정치 행위를 해왔던 사람이 저게 교육자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조전혁 씨는 지금 국민의힘 부류를 들락날락하면서 또 1년 지났다고 교육감에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에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 이건 교육을 너무 모욕하는 거입니다. 우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사들, 학부모들, 우리 학생들을 모욕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 교육을 실패한 정치 장교가 와서 또 맞닥겠다. 이런 상상 자체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전혁 씨를 보니까 교육계의 이진숙 같은 느낌. 보수의 아이콘. 아니 보수의 아이콘이면 정치하시면 되지 무슨 교육감 선거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빡치셨던 거 하나. 그저 선관위 토론을 네. 지금 안 끼워주는 좀 이상한 법이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 연합방송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 연합방송이 지상파보다 더 많이 보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정근식 후보를 사실은 도와준 것이다. 아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 1위 후보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식적인 국면에 놓여 있는가를 너무나 이번에 여실하게 보여준 이게 교육입니다. 사실은 이게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 학교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권의 본질, 무모함, 몰상식 이걸 잘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진실이 그렇지만 이긴다는 사실을 또한 이 학교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예. 반드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그런다고 그 토론에 안 내보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맞죠. 그걸 너무 우리 국민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다. 우리 국민 수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그 정근식 후보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내가 학부모로서 지지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 그런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보수의 아이콘이라 그러면서 온갖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우리 정근식 후보는 어떤 사회가 필요한 직책을 맡아서 묵묵히 수행했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 학생들을 성공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학생들을 성공시키는 거죠. 자기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정근식 후보는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을 성공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교육자죠.
그게 또 아니라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되게 뭉클해지는 것은요. 제 방송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교육감 후보님과 목표가 같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 방송의 목표는 내 자식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는 그게 목표거든요. 근데 정권을 뺏기면은 다시 찾아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고요. 그 모든 방향성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범도 쓰고 나서 범도 루트란 걸 해서 만주에 가면 꼭 창동 중학교가 있는 와룡동에 가는데 그 창동 중학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그 새끼 밥도 못 먹는데 돈 걷어 가지고 학교 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 아이들만 가르치지 않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아이들, 국내에서 온 아이들 다 맡아서 집집마다 나누어서 먹이고 재워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함께 가르친,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육의 전통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죠. 이 성공한 나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함께 성공시키려고 한, 그걸 해오신 분이 우리 정은식 후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 압록강도 답사하고 또 두만강도 답사하고 천지에 올랐다가 그 이 쭉 압록강을 따라서 저기 압록강 하류까지 걸어오면서 우리 그 선조들이 걸었던 길, 고난의 길,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 축적이 돼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한 걸 절실히 많이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우리 역사 교육도요, 그 압록강의 길을 따라서 고구려 시대 그 유적들 또 보야 하고 또 우리 그 국난 극복의 그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참 가열차게 싸웠는지 또 어떻게 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 현지 탐사를 통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역사 현장 교육을 아마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역사 교육은 단지 역사 교과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소설도 보고 또 역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랄지 미술 작품이랄지 음악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역사적인 어떤 의식은 그냥 단지 역사 교과서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네. 나눠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아까 이 방송 초반에 방송 연설을 한 10분짜리 들었거든요. 예. 거기 보면 공약이 나오는데 다시 보라고 할 수 없으니 자, 짧은 쇼츠로 어떤 공약을 내셨는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네. 첫째, 시민참여교육. 서울시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격차 해소.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올바른 역사교육. 친일 역사 왜곡에 맞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뿌리를 심겠습니다. 교육청에 역사위원회와 역사자료센터를 설치해서 역사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확한 역사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역사 왜곡 교과서로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 딥페이크로부터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의 늪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불안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야, 여기 딱 5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저는 제일 먼저 꽂혔던 거는 학습이 느린 학생을 위한 뭔가를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그게 감동적이에요. 공교육이 담당해야 될 그 엘리트 일이죠.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전에 사실은 그 학습이 느린 학생들 학부모 연대라고 하는 그 모임 대표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그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그런 학습이 느린 학생들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도 비슷해요. 낙오자 없이 네. 다 데리고 가자. 그러면 전체적인 속도는 느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세상인 건데 야 따라오지 못하려면 따라오지 마. 그래서 뭐 이제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들 생기고 그러면서 실제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사교육까지 같이 버무려서 좋은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서울시 교육감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면 저는 좀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사실은 잘못 되는 결과를 어려운 아이들만 겪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 국가 아닙니까?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 버립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 많은 아이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행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그런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런 부모님들이 남은 생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켜내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죠. 아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온 겁니다만 역사교육 관련도 이야기 하셨는데 요거는 최고의 선거운동원이 하면 윤석열 정권이 아닌가. 사실 당연한 건데도 이 시대에는 저걸 공약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직 딜레마입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그런 견지하에서 교육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그걸 다루다 보면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치 공약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 현 정부가 이 말 그대로 이 정책을 굉장히 졸속으로 위반을 하고 또 때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불통 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또 때때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퇴행 정책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정부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내몰리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반대로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여론의 비율이 정권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2라면 그 조희연 교육감 정책을 심판한다는 것이 1이거든요. 그러한 전체적인 그 우리 여론의 동향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뭐 결과가 비교적 좀 눈에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보님 저 5대 공약 중에서 예. 지금 언급 안 된 것 중에 예. 이건 진짜 꼭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서 보면 아까 느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해요. 제가 이제 특히 이른바 잘하는 학생들을 쭉 가르쳐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로 불안하고 우울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런 그걸 토로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현장의 그 불안이나 우울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 상담사나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나 또는 문화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절대로 필요한 사회가 현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 선생님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런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국면이다. 바로 그러한 국면에서 제가 걸어온 길이 비교적
거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현장을 찾아서 인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리더십 그게 바로 정근식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봤을 있습니다. 때는요. 정근식 후보 이력을 보면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서울 교육감 될 팔자였다. 제가 조금 이제 네. 보충하면 이제 정건식 후보님이 이제 특히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지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 정의 문제를 많이 또 수용해서 특히 이제 저희 정책이었던 이제 역사 정의 학교나 이제 현장 교육 강화 이런 걸 많이 내세웠었는데 이제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당당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행한 아이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저쪽 후보들이나 이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21세기 이미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발목을 잡고서 20세기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빛나게 만들어줘야 된다.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한다. 어떻게 4대주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 후보님이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예. 그런 행복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런 설계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학부모들은 네. 이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게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일단 청활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019-601-04-24-288925 박상길 아마 저게 그 후원 계좌를 네. 신청하면요 늦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 개인의 이름을 갖고 지금 만든 것 같고요. 정근식 후원회고 그리고 일단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호가 없기 때문에 랜덤이에요. 정근식 후보가 맨 앞에 있을지 가운데 있을지 맨 끝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찾아 적으시라는 건데 여기서 후보들의 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바른 후보 의미에서 바를 정근식 꼭 찍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바를 정, 깨끗할 정, 깨끗할 정. 정정. 자 그리고 이름도 있잖아요. 방정식, 정근식 막 진짜 이름 자체가 팔자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가 정근식 후보가 일관되게 이 상대 다른 후보들을 지금 앞서고 있다. 문제는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선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숨어버린 그런 선거에 가까워요.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부끄러워서 그냥. 네. 근데 만약에 보수 단일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그래도 아까 제가 정근식 후보 자랑스러워 했듯이 그런 후보였다면 투표장에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를 100번 이겨도 투표장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일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서울에 안 사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서울 지인들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네, 투표를 해야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보님께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사실 좀 웃긴 게 뭐가 있냐면 교육 행정은 학생들을 위한 건데 학생들한테는 투표권이 없어요. 네. 그 학생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 바로 내일 그리고 모레입니다. 그 부모님들 제가 이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꼭 찍으라고 했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명 만났거든요. 그 이번 선거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들한테 또는 손자한테 찍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개를 꼭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선거다 이렇게 제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만났거든요. 저 광장시장에서도 그렇고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또는 다른 여러 곳에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 만나면 우리 손자가 꼭 누구로 찍으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말을 한 여러 번 들었어요. 네. 아주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학생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교육감에 나섰으니까 꼭 친구를 잘 알아보시고 제가 이 별명이 유쾌한 정 선생이거든요. 정저로 정정 정근식. 유쾌한 정근식. 예.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근식 TV 가시면요 후보님께서 잘 못 추지만 춤추고 하는 영상도 막 있고 그런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인자하고 자상한 교육감 할아버지. 이 느낌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준혁 후보 갖다 놓고 인터뷰하라고 전 못해요. 저도 두 가지 네. 측면에서 이번 선거 투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학교입니다. 선거를 하지 않는 건 학교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학교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선거 서울 시민 전체가 투표해서 서울시 전체를 훌륭한 학교로 꼭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 말아야 될 선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부인을 일본군의 고문으로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와 함께 싸우다가 16살로의 일본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 아들도 만주와 연해주를 따라다니면서 항일 무장투쟁하다가 기류에서 죽었습니다. 이분들은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재산 하나 못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 남겨줬습니다. 투표만 해도 네. 우리가 원하는 나라 만들 수 있는 이 나라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총 들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전 재산 팔아서 연해주 만주 떠들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이 투표만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 만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물려줬는데 우리는 이 투표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교육, 이 모욕을 우리 국민들이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투표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이 하지 못했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식이다. 그러면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투표해야 된다. 정근식에게 투표하는 것이 역사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고 정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투표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 꼭 내일 모레 그리고 16일 날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는 자들만이 이 세상의 권력을 바꿉니다. 방 교수님이 작심하고 나오셨네 아주. 네. 여러분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학부모로서 정순신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부폭력, 학폭에 연루돼서 가해자였었는데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갑니다. 우리 딸이 작년에 학폭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 말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최근에야 눈치를 챘어요. 뭐 해결이 되긴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리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굳이 대학 갈 필요도 없다. 하고 싶은 거 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 그게 교육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는데 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근식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 일정 때문에 또 다음 일정이 늦어지는 건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후보님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정근식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예.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정근식 후보의 방송 연설 한 번 더 보시면서 우리 후보님과 우리 방 교수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TV를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정근식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만 해도 불볕 더위가 계속되어서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쌀쌀한 바람 덕분에 짧게나마 가을을 즐기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를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역사 사회학자로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와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연구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 참여 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말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훌륭한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경선에 함께하신 강신만, 광노현, 안승문, 홍재남 등 네 분과 또 뜻을 함께한 방현석 교수님, 조기숙 전 홍보수석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님의 뜻을 한데 모아 나서다 보니 제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큰 키는 아니지만 그 부담감 때문에 훨씬 더 작아진 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다가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란민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부터 최근에 의대 정원 문제까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교육의 퇴행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친일 사관을 아이들에게까지 심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님들도 다 힘듭니다. 선생님들에게 긍지와 보람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부터 최근 의대 정원 문제까지 엉망진창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졸속, 불통, 퇴행의 연속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9,400억 원이었는데 내년 50억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통보되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모두 떠넘긴 것입니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을 교육청이나 학부모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얹어드리는 것이 과연 한나라의 옳은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1년 몇 개월 남은 교육감이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교육 혼란을 수습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가 아닌 서울 시민과 함께 꼭 해야 하는 시급한 일부터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정근식, 올바르게 뿌리를 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린다는 의미로 뿌리 심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5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 참여 교육. 서울 시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격차 해소.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진단 치유센터를 설치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교 문화예술체육과 함께 생태 전환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올바른 역사 교육. 친일 역사 왜곡에 맞서 올바른 역사 교육의 뿌리를 심겠습니다. 교육청에 역사위원회와 역사자료센터를 설치해서 역사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확한 역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역사 연구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역사 왜곡 교과서로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로부터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의 늪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불안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분들과도 유대를 강화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교육감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약속들이 그저 빌공짜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존경하는 서울 시민과 함께 꼭 실천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역사 왜곡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교육의 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듯이 저 정근식 역사 왜곡을 막고 미래의 교육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선생님들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과 용기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정근식, 민주진보의 가치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유쾌한 정선생 정근식이 만들겠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한 서울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